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로부터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70살이 된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 모두 결혼시켰고 딸 하나도 손주를 둘이나 둔 어엿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손자와 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어느 날 갑작스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품은 그녀는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에 몇 번씩 짧은 산책을 나가고 그동안 미뤄둔 책을 펼쳐 읽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으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을 돌보겠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두려움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사연을 중심으로 노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히 요양원에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꾸려나가기 어려워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70살의 할머니는 그러한 통념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을까? 이 질문은 그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양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평소에 즐기던 활동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와 조용한 아침의 풍경이 그녀에게 마음의 평온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머니는 자신의 식사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한 기억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리며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집이나 소설,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책들을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즐거움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제안은 그녀를 한 차례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더 편안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이 결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 노년의 삶에도 주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산책, 맛있는 한 끼의 식사,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독서. 이런 것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삶의 활기를 되찾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긴 세월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의 자유는 처음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외로움과 무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고 몸도 굳었으니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첫 수업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의 일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대화는 그가 세상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요가 수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그의 다른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텃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채소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은 삶의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선물했습니다. 이 활동은 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혼자만 즐기지 않았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커다란 연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가와 텃밭 가꾸기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간이 무겁게 흐른다고 느끼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일상의 사소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걷기, 독서, 취미 활동 또는 이웃과의 대화처럼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도가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노력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80세의 한 할머니는 오랜 시간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 그녀를 사랑했지만 점차 그녀의 요구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돌봐야 하지 않겠니? 처음엔 가족들도 기꺼이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일상은 점점 무거워졌고 할머니도 가족들의 태도, 변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리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그녀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녀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뭔가 여유가 느껴져요. 가족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그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상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인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의무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며 가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노력으로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면의 변화는 단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은 노후의 자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걷기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걸음을 늘려가며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매일 아침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체력은 물론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는 그녀의 말처럼 작은 변화가 큰 자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자신을 바꾸기 위해 문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수업을 들으며 서서히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처음으로 스스로 써보는 날,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은 시를 쓰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역 신문에 글을 싣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이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노인은 매주 동네의 작은 모임에 참석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과 일 때문에 바빴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는 모임에서 배운 새로운 정보와 함께 나눈 대화들이 삶에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노년의 자립에는 재정적인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마음속에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는 언제 시작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립적인 삶은 단순히 물리적인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존중을 배웁니다. 작은 실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찾기,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는 모두 자립적인 삶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72세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배우자의 부재는 그녀에게 큰 슬픔과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식물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는 이웃과 나누며 작은 교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식물들이 나를 키워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처럼 텃밭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마법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렇듯 자립적인 삶은 단순히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립적인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스스로를 자립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작은 한 걸음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이든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챙기는 일, 새로운 취미를 찾는 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이 간단한 문장은 우리에게 모든 변화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첫 걸음은 무엇인가요? 그 작은 발걸음이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더욱 심화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요양원에 서두르지 말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자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의 삶을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작은 실천과 지혜로운 선택은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휴식은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는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재정적인 자립도 언급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우리는 더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키워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돌보라. 이 말은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함께 다음 방송에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